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미래엔 178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무장 독립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일본군 봉오동을 유인하여 격파하다. 네, 그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내용 좀 보죠. 자, 3.1운동 이후에 일제와 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자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어, 이 가운데 이제 만주 연해주 일대에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군을 조직하였다. 독립군 수시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와 일본 군경을 습격하고 정가를 올렸다. 자, 독립군이 국내 진군에 시달렸던 일본군은 한개 대대병력으로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을 공격했는데 이때 이제 이들 맞아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이제 안무의 그 국민해군, 최진동의 공군 도독부 등이 연합부대를 결성하여 일본군 봉오동에 유인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봉오동 전투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앞에서 봉오동 전투 앞에 두만강 건너온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가 있었는데 이 삼두자 전투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를 맞아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국민해군 이렇게 해서 봉오동을 이제 크게 이겼고, 자, 이 전투에 독립군은 4명이 전사했고 일본군은 157명이 사살되어서 300명 이상 부상을 입혔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리 대첩과 이제 독립전쟁사에 빛나는 승리를 거두다. 그 내용 보죠. 자,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크게 패한 일제는 독립군 활동을 식민지배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만주의 독립군을 추격해왔다.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봉도에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백두산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청산리 이때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일본군의 일대 반격을 가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중간 사이 봉오동과 그다음에 청산리 대첩 중간 사이에 훈춘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만주 출병의 명분을 만들고자 훈춘 씨를 공격을 하고 일본 영사관을 불을 지는 훈춘 사건을 조작을 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김자진 장군하고 이제 북로군정소군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911년 북한도에서 대종교 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항일당진 중앙당을 조직되었고 1919년 임시정부 국무부 산하의 북로군정소를 개편하면서 서일이 총재로 김자진의 군사령관을 삼아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또한 사관 연소수를 이제 성립하고 독립군을 훈련하고 사관을 양성하는 한편 군비와 무기 확충을 노력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계속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독립군은 1920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백운평, 왕릉구, 어랑청 등지에 이어진 열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죠. 그래서 이제 백운평 전투는 큰 전투, 첫 전투고 어랑촌 전투는 최대 규모의 이제 전투죠. 예. 자, 이것은 독립전쟁에서의 가장 빛나는 청산리 대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승리로 온갖 어려움을 부릅쓰고 일본군의 운징을 알려주고 식량과 군수품을 등을 지원한 간도 동포대 지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승리는 독립전쟁로에 따라 만주, 연해주 독립운동기지에 건설한 독립군을 양성한 한국인들의 굳은 의지와 노력에 일어난 성과다. 이 독립전쟁론, 이 독립전쟁론 얘기했죠. 이거 이제 신민회가 처음에 이제 제창했던 방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의 시험과 간도참변과 자유참변을 볼게요. 자, 일본군은 청산리 대첩을 전후하여 독립군 근거지를 없앤다는 구실로 간도의 한인마을을 초토화시켰다. 연이은 이제 패전에 대한 보복으로 양민과 어린이가 학살되고 집과 학교, 교회 등을 불태워 반인륜적인 범죄를 이제 저질렀죠. 이게 간도참변이죠. 한편 일본군이 무찌른 후 독립군 주력부대는 4천 명이 밀산보에 집결했고 이때 이제 서해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조직한 후
약소민족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적군의 약속을 믿고 시베리아에 이동했다. 예. 자, 그러나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 부대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인 공산주의 세력 사이에 이제 지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에 적군은 지휘권 양도를 거부하는 한인 부대를 공격하여 강제로 무장해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독립군들이 많이 이제 뭐냐면 희생이 됐죠. 이게 자유시 전쟁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활동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 요 지역이죠. 되게 북만주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전투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밀산을 직결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르축구 이렇게 자유시도 이동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유시에서 이제 뭐냐면 그 해서 만주 기한되고 그 중에 이제 또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만주 기한되지 않았던 그 김전영 이반선이 또 합류를 해서 또 새로운 이제 뭐냐면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년 개정 해남 애도를 이제 볼게요. 해남 애도. 자, 해남 애도 교과서 보면 178페이지 펴보세요. 178페이지. 자, 여기 봉오동과 청산리의 독립군을 어떻게 싸웠을까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여기는 뭐 국내 진공작전이 일어나고 봉오동 전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마적들 매수해서 이제 일본 영사관 습격한 훈춘 사건인데 이 훈춘 사건만 좀 읽어볼게요. 자, 훈춘 사건은 1919년 20년에 거쳐 만주 지역에서 무장 독립투쟁이 활발히 일어나자 일제는 독립군을 공격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역도인 만주 지역을 뚜렷한 명분 없이 일본을 충돌시킨 것은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자, 이에 이제 일제는 중국의 마적을 매수하여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군사행동의 명분을 만들었다. 이런 이후 만주 지역에 들어온 일본 군들은 수천 명의 한국인들을 살해하고 가옥을 불태우며 거주지를 철저히 파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이제 2만 명 군대를 만주에 투입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김저진이 이끌었던 이제 북로 군종소군하고 뭐 대한독립군 싸웠던 게 청산리 전투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군은 어떤 시연을 이제 뭐냐면 했을까?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승리했을 뿐만 아니었고 이제 그 일본군 탄압을 또 받았죠.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한 후에 그 당시 이제 들어갔다가 자유시 들어갔다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 자유시 참변 관련된 내용을 그 위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자유시에 집결했던 러시아 계열 무장단체는 이동희가 주도로 상하이에 창단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계열의 대한유용군과 대한유용군은 이제 사할린 대대라고 해요. 또 연해주 출신의 이제 한인들 출신 이르축과 공산당 계열의 고려혁명군. 자, 이르축과 공산당의 이제 고려혁명군은 자유대대라고 해요. 예. 자유시를 이동한 독립군들이 대다수 유용군과 이제 그 상하이파 공산당적 제휴를 하고 있었으나 고려공군은 이들 독립군 세력들의 자신의 세력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대한유형과 지휘권을 두고 알력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독립군 부대들이 무장해제를 당하면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다음 연해주 지역의 한인 독립세력군이 와해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 정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제 앞에 이 독립군 정비는 이제 자유시해변 이후에 돌아온 부대들과 거기에 이제 계속 남아 있었던 그 부대들이 서로 이제 삼부를 만들게 되죠. 예. 그러면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재편이 되는데, 자, 이 통합된 과정을 좀 기본 강의에서 좀 약간 좀 볼게요. 자, 삼부 통합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북만주 지역에서는 신민부가 결성이 돼요. 신민부. 그래서 자유 사건에 돌아온 사람들과 그냥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신민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남만주는 좀 복잡해. 여기는 통일부로 이제 통합이 됐어. 8개 부대가. 근데 요 안에서 이제 2개의 이제 세력들이 형성됐다고 했죠. 정치 세력이 이제 2개가 형성되는데 공화파 세력들과 그 다음에 북쪽파 세력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공화파 쪽의 사람들이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의병장 북쪽파들인데
자, 이제 대립에서 이제 북쪽파들이 그 공화파를 공격한 사건이나 이게 홍룡자 유혈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쪽파는 의군부로 독립해 나갔고요. 그다음에 공화파 안에서도 이제 또 분열이 일어나요. 예. 그래갖고 이 공화파에서 이제 크게 이제 뭐냐면 그 임시정부에 가담한 세력과 가담하지 않은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임시정부에 가담한 세력들은 참의부가 되고요. 그다음 가담하지 않은 세력들은 정의부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개 부가 형성되죠. 북만주의 신민부, 남만주의 참의부와 정의부고요. 지도에 보시면 그 위치가 있죠. 그래서 신민부 관할부는 관할 지역과 정의부, 참의부, 관할 지역 이렇게 나눠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신민부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참의부, 정의부는 그 안에 이제 교민들을 이제 바탕으로 했고, 그 안에 뭐 민정기구, 군정기구도 다 동시에 있고, 상권 분리에 입각한 지방 조직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준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독립군 재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7차 교과서 내용을 보면, 자, 간도참변과 이제 자유참변 등 커다란 타격을 입은 독립군 단체들은 다시 그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방법은 흩어진 세력들 모으고 한인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세우는 것이다. 자, 이와 함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여러 단체들이 통합도 추진되었다. 결국엔 1922년 말에 이러 북만주 지역에서는 북로 군정서와 대한국민의 신민당, 강복단이 이제 뭐냐면 연합 독립군단을 이제 조직하고요. 자, 이 대한독립군단은 앞에 언급한 서해리 조직한 대한독립군단과 달라요. 1920년에 조직한. 그래서 북만주 일대에서 조직한 군대야. 이거는. 그 다음에 남만주 일대에서는 그 당시 이제 서울군정서, 대한독립당, 한당을 중심해서 대한 통일부가 이제 결성이 되죠. 자, 이들은 군사 조직으로서 체제를 강화한 편, 그 기반이 되는 한인사회 자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군정기구와 민정기구가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활동을 이제 전개했던 중 남만주 지역의 근거를 갖고 있는 통일부가 공화파하고 북쪽파로 나눠지죠. 예, 대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화파 안에서도 임시정부에 참여한 문제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파들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군부로 독립해 나가고, 그리고 임시정부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의부, 그다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의부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통일부는 이념과 노설 대립이 나타난 참의부와 정의부 두 세력으로 분리돼 나갔다. 그래서 통일부 내에서 임시정부를 지지한 세력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를 보내 자신들의 조직을 남만주의 군정부로 인정할 걸 요청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들 조직의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참의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군정과 민정을 아울러 통합하게 했고요. 참의부는 여기 이제 압록강 연안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지마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송, 장백, 안도, 통화, 유화 등 압록강 대한 지역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창의부 세력들이 이제 성립되면서 대한 통일부 세력들이 크게 약화되었고, 자, 그 다음에 대한 통일부는 이제 또 분열돼 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정의부예요. 이 정의부는 가날분위가 여기야. 이 군민부가 이제 가날분위가 이렇게 정의부인데, 하여튼 요 지역이 정의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부는 길림과 하얼빈을 비롯한 북한도 이남의 남문 지역에 한인사회 관할구역을 정했다. 예. 그래서 이 정의부가 3부 중에 제일 큰 세력이에요. 요 세력이. 그다음 북만주 지역은 여기 보시면 좀 신민부 관할 범위죠. 북만주 지역에서는 신민부가 이제 성립이 돼요. 이곳은 여러 세력들이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단이 앞에서 조직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25년 3월 영화에서 대한독립군단과 대한독립군전서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일어나 여러 독립군단이 통합되어 신민부가 이제 창립되고, 신민부는 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죠. 영화원을 비롯해서 주화, 목룸, 밀산, 동화 등 북만주 관할구역을 조직하여 자치활동과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자치활동 민정기구와 함께
군정기구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성립되면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이 재정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의 이제 활동 내용이 뒤에 있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활동 내용. 그래서 요거 좀 약간 이제 많긴 한데 요거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기는 좀 힘들어. 여기는요. 예. 창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좀 읽어보시고 활동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한 게 있어요. 다른 책은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참의부는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죠. 정식 명칭이. 그래서 이제 공화파와 복격파의 동족과 유혈 상태에서 공화파 중에 상해 임시정부 지지자를 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활동들을 보면 국내 진공 작전을 많이 펼쳤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 총독이 승선한 성박 공격을 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의부는 3부 중에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이 이제 연합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고요. 신민부 같은 경우에는 북만주 지역을 구성됐고 그 중에 상당수가 대종교 신자들이야. 이 북녘 군전소 출신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3부 기구 안에는 민정기구하고 군정기구 각각 있다겠죠. 그래서 민정기구는 각기 관할 지역의 동포들의 자치행정을 맡는 민정기구와 이편 조직 기구를 갖고 있어요. 상권 분리 입각해서 운영됐고 또 그 안에는 또 군정기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군 훈련과 작전을 맡은 군정기관이 설치되고 자체 독립군 평성으로 한반 국경 지역의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거나 군자금을 모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산부들이 통합하려는 이제 산부 통합 운동이 또 일어나죠. 그게 이제 큰 계기가 됐던 것이 미스의 협정이야. 네, 미스의 협정. 그리고 이제 또 대외적으로 볼 때 이제 그때 뭐 간내에서 유일당 운동도 일어나고 뭐 신간에도 만들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극받아서 이제 산부 통합 운동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계기가 됐던 미스의 협정을 좀 볼게요. 자, 미스 협정이 1925년 6월 20일 날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 있죠. 독립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봉천성 경무청장 우진가 여기는 아마 이제 장제림 계열 장제림 그 당시 일본하고 이제 약간 친했던 군벌 있죠. 이 군벌들 그 있고요. 그래서 그쪽 세력들과 조선총독부 경무공장 국장과 미스야 사이에 맺어진 협정인데 자, 미스 협정은 만주에서 한국 독립권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고 일본은 독립운동가를 인계받는 동시에 그 대가로 상금을 지불할 것. 상금 중 일부는 직접 체포한 관리들에게 지불할 것. 그 결과 독립군 세력이 약화되죠. 왜냐하면 한 명씩 잡아올 때마다 돈을 주니까 그 독립 그 저기 군벌들이나 그 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니까 서로 잡아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독립군 적발에 허관이 된 만주 관리들에서 한국인 농민간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네, 미스 협정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삼보 통합 운동을 볼게요. 자, 삼보 통합 운동은 되게 이제 복잡해. 네,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이걸 아까 이제 했던 걸 좀 약간 다시 상기시키면서 좀 할게요. 푸셈 내용도 이제 좀 얘기하면서 할게요. 자, 삼보통합운동은 이제 그 정의부 주도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통합 회의를 전개했어요. 근데 이제 통합 회의를 하다가 잘 안 됐어. 그게 뭐냐면 조직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개인 본위 조직론이에요. 개인 본위 조직론은 기존의 모든 단체를 이제 뭐냐면 해체하고 다시 개인 중심으로 만들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를 이제 결성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신민부 군정파들, 정의부, 창의부 일파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신민부 군정파지만 또 이제 뭐 정의부나 창의부 일부 세력들이 이제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해체 모욕이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들이 혁신이
형성되고 한족 총연합회 그리고 더 발전돼서 정치적으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또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 이렇게 있는데 단체 본위 조직론은 뭐냐면 기존의 그 3부 있죠. 3부가 그냥 연합한 형태로 하자.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들이 그대로 놔둔 채 해체하지 않고 기존의 단체 그 놔둔 채 연합을 하자. 이런 거 단체 본위 조직론이고요. 그다음에 단체 중심 조직론은 그 전투 성과가 가장 많은 유력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다른 두 개 단체들이 이제 종속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단체 중심 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력 단체 누구겠어요? 정의부죠. 정의부. 정의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부가 전투 경험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좀 크고 규모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단체 본위 조직론이든 단체 중심 조직론이든 이 정의부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한 거야. 정의부가.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이들은 전민족 유일당 조직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정의부가 주도하고 나머지 이제 일부 인사들이 가입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남마저 국민부,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7차 교과서 다시 보죠. 자, 1920년대 이제 그 국내에서 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민족 유일당 운동 뒤에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삼부 통합 운동과 관련된 거니까 간략하면 좀 언급할게요. 그래서 전 민족이 대동단결해서 민족을 대표한 유일당 정당을 조직하고 이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시작된 유일당 운동은 점차 국내에 비롯한 만주 지역에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부 통합 운동하고 연결돼 있어요. 삼부통합운동에 영향을 줬다. 거기에다가 미스야 협정도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주 지역의 유일당 운동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삼부통합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자 1928년에 정의부 주도하에 길림선 반성회에서 유일당 결성에 의한 협의회가 소집되고 북만 청년 총동맹, 남만 청년 총동맹 등 단체들이 유일당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유일당을 결성하려는 데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달리했다. 그래서 정의부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기존의 단체를 중심으로 삼아 유일당을 결성하자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그 단체 본위 조직론이나 단체 중심 조직론을 내고였죠. 얘네들은. 그리고 남만 청년 통동맹을 비롯한 일부 단체든 기존의 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개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하자. 그래서 개인 본위 조직론을 내세요. 그래서 1928년 10월에 길림에서 3부만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에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자 여기에서 유일당을 조직하는 원칙이 합의됐지만 그 방법을 들려서 의견이 양분되어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본위 그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 본위 이제 통합을 조직한 세력들은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를 이제 개최하고 혁신위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개인 본위 통합을 그 주장한 세력들은 새로운 조직체인 혁신위를 조직했다. 한편 단체 본위 통합을 조직한 사람들 또 별도의 회의를 가졌죠. 그래서 전민족 유일당 그 조직 협의회를 구성이 돼요. 그 국민당, 국민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1929년 이들 3부를 통합하여 새로운 군정부를 설립하는데 합의를 이루고 국민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형식상 그 3부가 통합된 국민부는 윤영성 신비연의 공을 두고 남만 지역의 통합 독립운동의 기관을 역할했다. 자, 국민부와 혁신위에는 각기 또 세력을 확대해서 독립운동을 위한 체제를 갖췄는데 국민부는 정치조직으로 조선혁명당을 창당하고요. 그 당군으로서 조선혁명군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양세봉이 이제 뭐냐면 맡으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혁신위에는 북만주를 근거로 해서 세력을 확대해서 한족 총영협회로 이제 발전하다가 그 주도인물 김자진이 암살된 후
홍진, 지정청 등이 한국 독립당을 조직을 하고요. 그 당군으로서 한국 독립군이 조직되는데 이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주도를 해서 이끌죠. 자, 이로써 이제 1920년대 중반에 정비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조직은 해체되었고 새로운 독립운동 진영이 갖추었다. 그래서 남만주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당, 혁명군과 북만주 중심으로 한국독립군과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어 활동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삼부 통합운동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은 예전에 민족윤일당 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이때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장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국민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독립운동들이 쭉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여기 좀 빠져있긴 한데 관내 그 독립운동, 그러니까 관내 유일당 운동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교재를 정리 좀 하고 나서 좀 할게요. 자, 이 관내 지역에 유일당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부통합 운동 그 영향을 미쳤죠,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자익 측에서는 제2차 코미테 이름이 였죠. 극동인민대표회의.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여긴 중국사에서 강조되는 건데 제1차 국공합작이 기반이 됐던 회의야. 요거는 중국사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익세들의 연합을 모색을 했고 우익들은 임시정부 종속을 위해서 자익세 연합을 시도했죠. 그리고 안창호가 일대 혁명당을 이제 결성해. 그래서 이제 이당치국이라는 이당치국이라는 건 뭐냐면 당으로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나라에는 한 개 당만 있어야 된다. 일당 일국주의 있죠. 그래서 한 당이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당이 곧 국가다. 그건데 이거는 지금 소련이나 소련 공산당이나 뭐 중국 국민당, 뒤에 중국 공산당처럼 이렇게 이제 정당이 유일한 정당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좌빨인데 안창호가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간내 이제 뭐냐면 독립운동 세력들이 제1차 국공합작청 하나 통합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때 임시정부도 이제 자극을 받아서 3차 개헌을 하죠. 이 3차 개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일당 혁명당 나중에 만들어진 일당 혁명당 통합된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개헌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시정부를 관리정부로 이제 뭐냐면 형태도 하고 그러니까 일당 혁명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들어갈 거로 해서 그냥 임시정부 만든 정부로 이제 만들고 나서 의정원 중심으로 이제 재편하죠. 임시의정원. 예. 그 다음에 국무원은 이제 앞에서 그 국무원은 이제 행정부는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고요. 국무위원 중심으로. 네. 요때 이런 게 3차 개헌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밑에 2차 코민테른과 7차 코민테른 영향이 있는데 요거는 2차 코민테른은 중국의 제2차 1차 국고합작 신간의 창설 중국 지역의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서양사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자극을 받아서 각 지역별로 중국의 각 지역별로 5개 이제 촉성회가 만들어져. 그래서 대독립당 조직, 뭐 북경 촉성회부터 상해, 강동, 무안, 남경. 그래갖고 이제 한국 독립당 관내 촉성 연합회가 개최가 돼요. 1927년에.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됐냐? 그게 안 됐어. 왜냐하면 좌우 간의 기본 입장이 너무 차이가 컸고, 그다음 이때 이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어요. 그리고 12월 태제 등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잘 안 됐고 대신에 이제 자익과 우익을 합당한데도 자익과 간내 자익과 우익 간에 어떤 조그만 뭐냐면 단체들이 만들어 합작 단체들이 그래서 자익 단체들은 유한국자 한국동맹 운동자 동맹과 네, 잘 보이시나? 유후 한국 독립 운동자 동맹이 1929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이 이제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독립운동 내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임시정부가 지금 정부 형태가 맞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주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통치할 대상이나 뭐 국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영토도 없지 않냐? 그래서
그 임시정부 정부라는 형태보다 당이라는 형태가 낫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논의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 독립당을 임시정부의 밑에 만들어 기반 정당이 되는 거야. 임시정부. 그래서 한국 독립당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통제한다. 이런 논리죠. 그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중국 정부를 통제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기반 정당을 만든 게 한국 독립당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한국 독립당은 1930년에 만들었지만 이 한국 독립당 명칭이 자주 써요. 이건 나중에 좀 정리할게요. 예, 한 네 번 정도 중요한 한국 독립당이 있거든요. 헷갈릴 수가 있어.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간내 민족 독립운동 좌우합작운동은 실패했고 유한국자 독립운동 동맹과 한국 독립당 이렇게로 좌우이고 또 분열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은 그 후에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하면 이게 아까 이제 임시정부 산하 그 정당이라 그랬죠. 기반 정당. 근데 한국 독립당이 조성한 계열하고 김구 계열로 분열되어 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조성한 계열이 당권을 장악하고 이때 이제 김홍봉이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합당하자니까 거기에 들어가 버려. 민족혁명당도 한국 독립당을 이끌고 그러면 임시정부에서 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구 계열은 민주혁명당 통합제를 거부하고 따로 이제 임시정부 안에 한국 독립당 대신에 만든 게 한국국민당이에요. 한국국민당. 김구 입장 올 때는 이제 그 김홍봉이 빨갱이니까 그걸 들어가기 싫다. 물론 이제 무정부주의하고 좀 사회주의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이거는 이제 코미테는 음모다 하면서 거부를 해요. 참고로 이 김구는 상당한 반공주의자예요. 공산당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 하여튼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그 조선혁명당, 국민당, 그다음에 한국 독립당이 통합이 돼. 그래갖고 통합된 한국 독립당이 창설돼요. 예. 1940년에. 요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한국 독립당 할 때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삼부 통합 운동에 영향을 줬던 중국 관내 지역의 유일당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요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뭐냐면 15년 개정 교과서나 이제 해당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미래엔 180페이지 펴보세요. 자, 3부가 성립되고 통합운동이 전개되다. 이렇게 이제 보면 자, 간도참변과 자유참변을 겪으면서 독립군은 끈질기게 투쟁을 하였고 독립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로 힘을 합쳐 나갔다. 자, 그 결과 1920년대 중반에 만주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세 개 독립군 정부가 설립되어 독립전쟁을 이끌었고요. 3부 동포사회를 이끄는 민정조직과 독립군 훈련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조직을 갖췄다. 사실 3부는 만주의 동포사회를 이끄는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였고요. 동포사에서 세금을 거두어 정부를 운영하고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자 이들 통해서 이제 활발한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그 위치 보이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위치 보이고요. 한편 일제는 미스약 만주군부가 미스합정을 맺으면서 독립군은 일본 공격뿐만 아니라 현상군을 노리는 만주 군벌 경찰대 감시와 탄압을 피해야만 했다. 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3부는 통합운동을 전개해요. 1920년대 말 국민부와 혁신위에 두세 여고 재편됐죠. 어, 어, 그 재편된 내용은 앞에서 이제 뭐냐면 그 얘기했으니까 그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고 그 안에 조선혁명을 두어 남만주 일대 활동을 했고 북만주 지역 혁신위가 해체된 이후에 지청천이나 신숙당 같은 한국 독립당이 결성됐고 그 일제가 만주에 침략하자 한국 독립군이 조직되어 한정됐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초반에 만주 지역의 독립전쟁은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주도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 무기는 어떻게 구입을 했을까? 그래갖고 앞에서 언급했던 체코 군단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체코 군단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이제 뭐냐면 조직한 체코인들로 조직한 항복한 체코인들 조직한 부대들인데 이들이 이제 적군과 백군과 막 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도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 도착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뭐냐 한국 독립군들에게 갖다 팔았는데
자, 이게 이제 청산리 대첩의 승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예전에 한번 이 내용이란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언급됐었어. 뭐 체코나 뭐 동료 순방할 때. 그래서 체코와 우리나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건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교과서 179페이지 펴보세요. 179페이지. 자, 삼부 통합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여기도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압록강 연의 청위부, 그 남만주 진일성과 봉천사의 정의부, 북만주의 신민부 이렇게 3부가 됐다가 일제와 만주군부의 미스자 협정으로 그다음 독립군이 위축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를 움직이자는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군 이렇게 통합이 됐다. 자, 여기에서 좀 볼게 이제 삼부 통합 운동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자, 1925년에 6월 11일 중국 봉천성 경무청장이었던 우진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가 일본 당국이 지명한 독립군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넘길 것, 만주의 한인 단체들을 해산시키고 무장해제하여 무기와 탄압을 몰수할 것을 규정하였다. 자, 이 사례도 만주의 관료가 1925년에 10월경에 지방현 대양치구에 거주하는 이경련을 체포하여 모굴자로 상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삼부통합 운동을 자극시켰다는 거죠. 자, 홍범도 내용을 볼게요. 자, 홍범도는 이 사람은 그 다산다난한 이제 뭐냐면 좀 인생을 살았어. 자, 홍범도 딱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봉오동 전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홍범도가 봉오동 전투 외에도 청산리 전투 같은 여러 이제 승리를 이끌었고, 자,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홍범도는 이제 머슴살이 평양의 진위대 나팔수를 거쳐서 1907년에 의병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70명을 시작한 홍범도가 이끄는 의병은 강상 노동자, 해상군인, 하전민들이 합류하면서 1908년엔 1000명에 달하였고 각지의 일본군을 격파했으며 일진의 회원들을 비롯한 친일파를 처단하여 한경도 지역의 의병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영웅이 되었다. 자, 국권을 빼앗긴 후 무장 독립운동을 주도하여 봉오동 전투와 천산리 전투도 이제 승리를 이끌었고 이때 이제 자유시 사건 때 이제 이쪽 넘어갔죠. 홍범도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연해주 한인들이 중앙에서 강제 이주를 했어요.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스탈린이 이 한인들을 좀 못 믿어했어.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일본인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웃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인들 입장 볼 때는 어차피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비슷비슷한 생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같은 이제 취급을 받은 거지 패키지로.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했는데 홍범도도 그때 같이 이제 이주됐어 카자흐스탄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42년 독일이 이제 소련 침공하자 전쟁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무장 독립운동 대장다운 모습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칠순 나이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나인데 그래갖고 카자흐스탄 도시였던 크주르다에 이제 극장에 수의를 하고 있어. 근데 거기 극장주가 이제 고전이었는데 이 홍범도의 활동상을 이제 뭐냐면 그 만들어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영국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고요인 극장에 개망을 했다고 해요. 고요인 극장에.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홍범도가 그걸 보고 이제 뭐냐면 눈물 흘렸다고 하더라고. 자기 활동상을 이렇게 펼쳤던 연극을 보고 그 당시 그 극장의 수위였던 그 홍범도가 그걸 보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 이제 1944년인가 45년에 죽었어. 그러니까 강복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된 거죠. 이 사람은 43년에 죽었네요. 43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30년대 이제 무장 독립 전쟁을 볼게요. 1930년대 초반에 이제 조선혁명과 한국 독립군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조선 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그 만주 지역에 활동했던 내용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11년 기출 문제인가? 11년 기출 문제에 그 당시 이제 만주에 있던 발해 유적지와 함께 이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의 활동 내용들을 물어본 게 있어. 지도 주어지면서
그래서 요거는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내용들은 잠깐만요. 아, 이게 또 왜 펜이 작동이 안 되네 또. 네, 아 이제 작동이 되네. 가끔마다 얘가 버그가 일어나. 펜 쪽도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펜 쪽 너무 낡았어 또. 그래서 이거 기초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이들이 이제 여러 전투도 있죠. 그 전투들. 이 전투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전투들. 조선의 영릉가 전투, 도가오 전투, 흥경항성 전투, 뭐 전투들 명칭들. 그다음에 한국 독립군대의 이제 활동들. 그래서 사도라자 전투, 뭐 대순장군, 동명왕 이런 전투들 예전에 시험 문제 났으니까 위치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조선영군과 한국 독립군이 이제 30년대 초 때 활동을 했는데, 주로 어떤 부대들과 이제 활동을 했냐면 이 중국군 군대들과 활동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이제 연합 활동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일제가 만주를 침략했죠. 만주 수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이제 뭐냐면 항해 그 감정이 안 좋게 됐어. 네. 그거에 대한 항해를 이제 그 감정이 안 좋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한중 연합군에 의한 대일 항정이 이제 추진하게 돼요. 자,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뭐냐면 같이 연합을 했죠. 네. 조선 중국 의용군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많이 들어왔죠?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중국군 파견할 때 정식 군대는 파견했지만 이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중국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용군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의용군 이름으로 이제 파견했잖아요. 의용군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만든 군대들이야. 근데 이 의용군 안에는 뭐 여러 부대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마족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조선영국은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단체가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이제 물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한국 독립군은 어느 부대와 이제 연합을 했냐면 그 호로군과 연합했어요. 호로군과. 자, 중국 호노군과 연합을 했는데, 중국 호노군은 어떤 부대냐면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남만주 철도를 지키는 그 일본인 계대 부대들이야. 남만주 철도 강동군이 있었잖아요. 강동군 그 보조 부대로서 이제 중국인 부대도 있었는데 이들 호노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뭐냐면 좀 나중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좀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 그러면서 그들의 일부가 이제 뭐냐면 한국 독립군과 연합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30년에 들어와서 독립군대 무장투쟁에 대한 활발히 전개되었고, 만주의 침략한 일본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일제는 1931년에 그 봉천 부근에 철도를 폭파하고 이들 구시로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을 일으켰는데, 요거는 이제 유조고 사건이라고요. 네, 요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중국 살 때. 자, 무력으로 만주 지역을 장악하는 일제는 1932년 3월에 계대 정권이 만주국을 수입했다. 자, 이 무력의 만주 지역에는 크게 두세 족의 독립군이 조직되는데,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 조선혁명당의 당군이죠. 그다음에 북만주일 때는 한국 독립군, 이렇게 양대 무장사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국군이니 자위군이 의용군 이름으로 가진 중국 항일 무장사역들도 곳곳에 결성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은 이들 중국의 무장세력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조선혁명군 한중연합군이 형성됐다고 했죠. 네, 의용군과 함께. 그래서 남만주일 때그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자, 총사관과 양세봉이 있어요. 양세봉. 양세봉 등이 중국 연합군과 평성해서 1932년 3월에 신비영 영능가에 주둔했던 일본군을 공격하죠. 그 5일간 격전이 나는데, 이 영능간 전투에서 그 당시 일본과 만주국이란 뭐냐면 그 만주국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구성된 계대 부대가 있어요. 요 안에. 예, 영능간 전투 계대 부대가 있는데, 요 만주국들은 이제 만주국 대부분 상대수가 일본 중국 사람들이에요.
예, 만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나 만주족들로 구성돼 있고 가끔씩 이제 일본인 이제 간부들이 또 있어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박정희 있죠. 예, 박정희도 만주국에 이제 만주군으로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장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이 애들이 무수한 사상자 무기를 버리고 패퇴했다. 자, 조선혁명군이 한중연합군을 편성해서 정해한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한중 두 민족 간의 운명 공동체의 의식이 확신 높아졌고 계속 연합작전을 구사하게 되었다. 자, 이후 조선영군은 중국의 농민자위군을 비롯한 여러 이제 부대와 연합하여 신비연, 항이연, 집합연 일대에 수많은 전투를 전개했고 그 가운데 이제 홍경항선 전투와 신길령 전투에서 일본을 이제 군을 기습 공격해서 커다란 전가를 올렸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일본군과 함께 1938년까지 8년간 줄기차게 이제 뭐냐면 그 계속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설명이 뒤에 이제 조선혁명군 정부까지 포함돼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중에 일본 그 만주 지역에서 동북인민혁명군 조직이 만들어졌죠. 뭐 연합조직까지 연락 연결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8년간이면.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조직 변천사를 좀 얘기하면 자 이게 이제 그 조선혁명군이 이끌었던 사람이 양세봉이죠. 이 양세봉이 피살당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피살되고 나서 1934년에 김호석이라는 사람이 뭘 만드냐면 조선혁명군 정부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조선혁명군 정부를 만들고 이때 이제 이게 193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세봉이 이끌었던 이제 조선혁명군까지는 민족주의 단체였는데 요 조선혁명 정부가 되면서 이들이 공산주의자로 변신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잠깐 제 도표에서 좀 설명한 것처럼 이들이 이제 어디에 또 활동하냐면 동북 항일 연구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선혁명군 정부 자체부터는 이제 사회주의 단체로 바뀌게 돼요. 원래 민족주의 단체였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그 조선 독립군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정치 조직도 있잖아요. 정치 조직. 정치 조직이 뭐가 있어요? 조선 독립군의 정치 조직이 조선혁명군 있었죠. 조선혁명당. 그래서 조선 독립군의 이제 정치 조직 조선혁명당은 어떻게 됐냐? 어, 이거는 이제 일부 조선혁명당 간내로 이동을 해요. 예, 간내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통합운동이 있었고 간내 통합운동이 있었고 그다음 오면 그다음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해갖고 간내로 이동하다가 민족혁명당으로 통합이 돼버려.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다시 탈당을 해요. 거기에 민족혁명당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뭐냐 재건이 되죠. 조선혁명당으로 이름으로 재건이 돼. 자,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 재건 한국독립당, 재건 조선혁명당이라고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요거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 누가 이끌었냐면 원래 한국독립당을 이끌었던 지정천이 여기에 말을 바꿨다면서 이제 이끌게 돼요. 또 단체를. 네, 요 계열 정치 조직인 그 조선민족혁명당 계열 내용들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독립군을 보죠.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은 지정천이 이끌었다고 했죠. 중국 호노군과 함께 그 활동 내용들 보면 자, 한국 독립군도 중국의 여러 부대와 연합하여 북만주 일대에 일본군과 직접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고 총사관 지정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1932년에 초부터 길림 자위군과 길림 구국군 연합군인데 이걸 호노군이라고 해요. 호노군. 자, 이들 부대와 함께 이제 여러 전투를 겪었죠. 뭐 쌍성보, 경박화, 사도회장, 동경서, 대전장령 전투에서 일본군과 수많은 전투를 쳤고 그 다음에 이 전투 대전장령 전투는 청산리 대첩에 버금가는 큰 뭐냐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좀 큰 뭐냐면 승리했는데 같이 일했던 이제 같이 연합했던 호로군들이 배신을 때죠. 그때 이제 그, 그 중국 호로군들에 의해서 한국 독립군이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서 중국군에게 무장이 돼. 무장 해제가 돼. 그래서 이제 자녀 부대는 산림지대에 유격전을 펼치게 돼요. 유격전을.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치 조직은 어떻게 되냐? 자, 정치 조직은 이제 한국 독립당이죠. 한국 독립당은 얘네들도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하고 이제 국민당의 요구를 받고 중국 본토로 들어오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신한 독립당이 결성돼요. 그래서 한국혁명당과 결합이 돼서 신한 독립당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이제 민족혁명당에 들어가면서 해체가 돼. 완전하게. 자, 요때 이제 그 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당은 뒤에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당은 좀 다른 계열이에요. 이건 그래서 얘네들은 제만 한국 독립당이라고요. 제만 한국 독립당.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조직이 이제 해체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이러한 전투는 남만주 조선혁명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크단 침략에 크단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중국과 연합하여 항전함으로써 그 당시 이제 한중 공동 항일 투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지정적 한국 독립군이 이런 활동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로부터 중국 관내에 이동하여 함께 활동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고 김구는 장제스 협정을 얻어서 남양 군관학교 한인 청년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 책임을 지정청에게 부탁했다. 자, 1933년 그 당시 지정청은 군관학교에 입학한 그 지원한 청년들과 함께 남경으로 이동했고 이들은 남양 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활동한 한국 강복군의 주력이 되었다. 자, 한국 강복군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외에도 쭉 있는 전투도 있는데 대전자전 전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요 대전자전 전투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언급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만주 지역에 항해 유격 투쟁 등이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뭐 뒤에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예. 기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 이 당시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는 공산당 세력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산당과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독립운동 세력들이 그래갖고 이제 뭐 적의대를 조직하거나 뭐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눈여겨볼 게 이제 뭐냐면 어 동북인민혁명군 조직인데 이 동북인민혁명군 조직은 우리나라 그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중국 애들 중국 공산당 있죠. 중국 공산당이 소비에트를 여러 만들어요. 지역 곳곳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비에트는 정강산에 있는 소비에트만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곳곳에 소비에트를 만드는데 만주 지역에서 만든 소비에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동북인민혁명군 조직이야. 그래서 일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산간 지역에 해방구를 설치하죠. 토지개혁과 사회개혁을 실시하고 그때 이제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이 거기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북항일연군이 결성이 돼요. 예.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은 뒤에도 좀 있지만 여기서 좀 먼저 언급할게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공산당, 중국 공산당 주도도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중국 공산당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민족주의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민족과 상관없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인들 다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반파쇼 인민전선 그러니까 코미테 7차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 배경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한중 사회주의자들 동북 항일 연구를 조직하고 민족, 이념, 계급 차이를 떠나서 항일을 목표로 결성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그 동북 항일 연구이 그
중국 공산당이 중심으로 해서 만든 자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크게 볼 때는 이제 동북학력연구도 민족 합작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좌우 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 연합 조직. 그래서 동북항일 연구에 속했던 한인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보면 중국 공산당 지휘하에 뭐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무장 부대들 만주에 남아 이제 한국에 전개되는데 이때 얘네들이 이제 조선인 간부들이 따로 만든 조직이 있어. 조국 강복회라는 조직 있죠. 네, 조국 강복회. 자, 이 조국 강복회가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많이 펼쳐요. 그래서 보천보 전투나 천도 이런 전투에서 이제 활약하죠. 이렇게 기밀성이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조국 강복회는 그다음 국내에 천도교 단체들과 또 연합이 돼요. 천도교 세력들과 천도교 구파 세력들과 연합을 하죠. 그래서 조국 강복회 자체는 이제 뭐냐면 좀 자발 단체인데 약간 민족 연합적인 좌우 합작 단체적 성격이 띠고 있다. 천도교에 연합해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조국 강복회 이제 좀 볼게요. 그 밑에 보면 결석 배경을 보면 동북 항해 연군 중에 일부 한국인 공상주의자들이 만주 장백현과 한경도 일대 민족주의자들로 이제 결합을 해서 천도교 세력들 결합해서 결성을 했고 그래서 좌우합작 통일정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주장은 계급, 지, 종교 등을 초월한 일치 단결해서 조국의 강복을 주장을 했고 국내 강복계 조직을 보면 이제 세계 지혜와 세계 분조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아마 재배 반대 투쟁, 뭐 산림보호 보호구 반대 투쟁, 하천 경작 자유권 투쟁을 전개했고 1, 2차 그 해산 사건을 계기해 갖고 이제 조직이 와야겠다. 예. 그래서 조국 강복회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만주에서 이제 DM 이렇게 사회주의 활동 내용들 동북 인민혁명군 조직이나 그다음 동북 항일연구원 조국 강복회 관련된 내용들 또 같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뒤에도 있는데 먼저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 여긴가? 그건 좀 이따 읽을게요. 요거는 15년 개정 교과서 조선 위용대나 동북항해연구원 관련된 내용 읽으면서 또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7차 지도서 이제 넘어가서 7차 교과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 1930년대가 들어와. 30년대 이제 중후반, 1930년대 중반부터 해서 1940년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간내에서 여러 활동도 일어나죠. 되게 복잡해. 조선의용대라든지 조선의용군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조선의용대, 뭐 조선의용군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되게 복잡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정리를 했어. 이 도표로. 자, 기본 강의 잠깐 보죠. 기본 강의. 여기 이제 제가 도표 이게 정리한 건데 이 도표 자체 틀은 전남 그 역사교사 모임인가? 거기에 이제 그 문제지에 참고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빼와가지고 좀 내용이 잘못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갖고 저 수정해서 보충해 놓은 거예요. 제가. 자, 만주 지역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있었죠.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그래서 이제 각각 있고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구원, 그다음 동북항일연구원의 조국 강복회 이런 것도 있고 보천보 전투가 이제 조국 강복회 이름으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간내부터 보죠. 간내. 자, 간내에서는 칠차 코미테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김홍봉이 하나 통합하자 간내 조직을. 그래갖고 이제 민족혁명당을 이제 만들어요. 민족혁명당을 1935년에.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 구성원들 보면 의열단, 김홍봉을 중심한 그다음 신한통립당, 조선혁명당, 그다음 한국독립당, 그다음 대한독립당 등등등이 구성이 돼. 이런 단체들이.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뭐냐면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국독립당과 그다음에 조선혁명당도 여기에 와서 이제 통합이 돼버린 거죠. 예, 이렇게 민족혁명당으로 통합이 되고 그다음 한국 그 임시정부에서는 그 당시 임시정부 한국독립당이 있었다고 했죠. 한국독립당. 그래서 임시정부 기반 정당이었는데 임시정부에서 조성환 계열하고
김구 계열이 분열돼 있었어요. 근데 조성왕 계열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성왕이 요 한국 독립당에 있고 여기 들어온 거야. 예, 당권을 장악한. 그럼 김구만 이제 한국 국민당 임시정부에 나갔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이제 기반 정당이 또 필요하니까 김구가 만든 게 한국 국민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김원공이 김구한테 우리도 이제 같이 합쳐서 이제 힘을 합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구는 이제 앞에서 온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를 싫어했고 공산당을 그래서 이건 커미티 의무다 하면서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졌어. 근데 이제 민족혁명당이 상당히 뭐냐면 약간 김홍봉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중심 운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제 조성왕이나 지정청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탈퇴를 해버려. 어,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 계열들이 이제 그 탈퇴해서 재건한국 독립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이 또 탈퇴해갖고 지정청이 이제 한국 독립당이었다가 말 바꿔서 조선혁명당을 이끌었죠. 재건 조선혁명당을 만들죠. 자, 그러니까 두 개 세력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김홍봉이 나머지 세력들을 다시 뭐냐면 부합을 해갖고 만든 것이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조선자 붙여갖고 이제 만든 거죠. 예, 민족혁명당을 다시 재정리해서 만든 게 조선민족혁명당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과 함께 조선혁명제 연합과 민족해방운동자 동맹 그리고 여기 이제 더 하나 있지만 이게 하나가 뭐더라? 네. 한 개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가 조선 청년 동맹이 있어. 자, 요런 네 개 단체, 그러니까 조선민족혁명당과 요 세 개 단체가 붙여갖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형성돼요. 이거 외워두셔야죠. 1937년에. 그러니까 조선민족전선연맹은 통합된 당이 아니라 이렇게 조선민족혁명당, 조선혁명제연맹, 조선민족해방운동자 동맹, 조선청년동맹 같은 뭐냐 민족주의 좌파와 무정부지 세력들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연합 서클 정도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가 뭐냐면 조선의용단이죠. 의용대, 조선의용대. 요거는 이제 김홍봉이 주도도 해서 이제 만들죠. 그 김홍봉의 의열단 계통에 이제 애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 이들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일항정이나 대적심리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은 실전을 하지 못해. 야전군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주로 뭐냐 중국의 정부에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뭐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문 심리 활동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적 그 관련된 내용들 번역을 해주거나 경찰을 지원해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얘네들 심리적으로 교란을 시켜주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이제 가질 수밖에 없겠죠. 조선 의원들 안에서 자기들 실전을 띄고 싶은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국 국민당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죠. 자, 그 한국 국민당 김구가 있거든데 이때 이제 재건한국 독립당하고 조선혁명당이 따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익단체는 구성이 돼. 이게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예요. 자, 그래서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는 민족주의 우익세력들, 우익이 이제 결성을 한 거고 얘네들은 좌파세력들 결성한 거죠. 여기 뭐 사회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 민족주의 좌파들 이렇게 구성이 됐던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양대 이제 연합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은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도 지원해주고 조선민족전선연맹도 지원을 해줘요. 근데 하나도 합쳐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때 장개석이 너네들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도 한번 합쳐봐라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두 단체가 다 국민당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부할 수 없어. 그 요구를 좀 들어줄 필요는 있잖아요. 안 들어주면 돈줄이 끊기잖아. 예. 그래갖고 전국연합 진선협회를 이제 개최해요. 좌우합작 연합을 하자 해갖고 그래서 이걸 이제 7당 통일대회라고 또 하거든요. 왜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4개 단체와 그다음에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 3개 단체가 통합이 됐잖아. 통합하려는 운동이기 때문에 7당 통일대회인데 이거 제대로 안 돼. 오히려 내분만 더 가속화되고 심지어는 이거 이제 하다가 김구가 반대쪽에 있는 그 의열단 당원부터 암살을 당하는 위기가 이제 돼요. 그래갖고 김구가 이제 총격을 받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이제 숨이 왔다 갔다 할 지경에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구가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이제 죽을 거라고
내버렸어. 근데 새벽까지 계속 이제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치료되고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낙몽청 이제 총격 사건이라고 그 사건이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파경이 돼갖고 이제 안 되고 요게 이제 결렬됐죠. 그래서 이제 강북운동단체연합회는 다시 이제 김구를 중심해서 한국 독립당으로 다시 만들어요. 이때 한국 독립당이 통합된 한국 독립당이야. 그래갖고 이때 한국 독립당은 예전에 한국 독립당, 그다음 한국 국민당, 조선혁명당이 이제 통합이 되고 이때 이제 상균주의를 내세우죠. 그래서 임시정부 기반 정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 밑에 이제 한국 강복군이 이제 만들어지죠. 임시정부 이제 부대고 이제 국민당이 지원을 받죠. 그리고 지정청이 거기 총사령관을 하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조선우용대 들어가 볼게요. 자, 조선우용대는 그 당시 이제 실전 안 뛰고 맨날 병참 업무만 하고 지원 업무만 하다 보니까 이 약간 이제 불만이 생긴 거야. 근데 이제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하니까 김원공이 조선의용대 이끌고 한국 강복군 이제 합류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김원공이 자고 있을 때 조선의용대 거의 80%가 7, 80%가 도망쳐 나왔어. 이게 아마 이제 김원공이 부대를 이제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것도 있은 것 같아. 그래서 남아있는 부대들은 이제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고요. 일부 부대가. 그리고 상당수의 이제 조선의용대 그 부대들은 하북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강북 지역으로. 그래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를 형성하죠. 그래서 호가장 전투라든지 반소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있는데 요 반소탄전 관련돼서 질문이 이제 오더라고. 이거 책임마다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우용군의 이제 뭐냐면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소탄전이 그다음 공산당들이 이제 하도 날치니까 그다음 일본군이 중국 공산당을 소탕을 하는데 그게 정화운동이 이제 반소탕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반소탕전 1942년에 그래서 43년까지 있는데 이러는데 이거 조선우용군이 한 거야. 조선우용군. 근데 책마다 이제 조선우용대 하북지대가 한글된 것도 있거든요. 그건 아마 조선우용군하고 조선우용대 하북지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대예요. 네. 그래서 이름만 바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마다 조선우용군, 조선우용대 하북지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엄밀해서는 조선우용군 때 한 거야. 조선우용군 때. 자, 하여튼 조선우용대 하북지대는 이제 있고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 내에 이제 한인 사회주의 세력도 있었어요. 최장이나 허정순이나 무정 등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북 조선 청년 연합회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더 발전된 것이 조선 독립동맹이죠. 이때 이제 김두봉이 그 뭐냐면 그 지휘자가 되죠. 요거 김두봉은 연합파의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제 그 북한 연합파의 거두가 되죠. 그 북한 정권 때 초창기 때 참가했던 사람이고 김구하고 친구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이면서도 또 뭐냐면 어, 한글학자로 유명해요. 그래서 김구 부인인가 하여튼 죽었을 때 한글 모비명을 또 써주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독립동맹은 연합파로 계승이 된다. 북한에서. 그다음 조선우영군이 이제 그 산하부대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팔로군과 함께 항일전에 참여했고 나중에 이제 북한 인민군에 편입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래요. 이 부대가. 그래서 조선의용대부터 해서 조선의용군의 이제 변화 과정들을 이제 좀 봤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또 1940년대 통합 논의가 없었냐? 통합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 더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조선 독립동맹과 국내에 또 이제 자화합작 조직이 있었죠. 국내 여운형이 만든 조직이 있어. 여운형이 건국동맹 들어보셨죠? 건국동맹. 자, 건국동맹 요 3자 간에 요 3자 간에 뭐냐면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통합 논의 하나 합시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네, 왜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일제가 패망을 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돼요. 흐지부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신에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좌우 합작 연합이 형성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뒤에 좀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중국 관내, 그러니까 산해관 이남 지역에 이제 요 지역의 통합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3, 40년대 후반부터 해서 그 40년대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지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시험 문제 외울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런 단체들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넘어가죠. 예, 실차 교과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 자,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요 부분은요.